기아 셀토스 풀체인지 티저가 오늘 살짝 공개됐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알 수 있는 사진 4장이 먼저 나왔는데요. 전면, 측면, 후면 디자인을 보면 와, 디자인이 아주 과감해졌습니다. 특히 지금 전면이나 후면 램프 디자인이 아주 화려해서 도로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걸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기아에 있어서도 셀토스는 아주 중요한 차입니다. 셀토스는 그냥 소형 SUV 라인업 채우기용 차가 아니라 기아 브랜드 전체를 먹여 살리는 핵심 차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작년 국내 판매량이 6만 대가 넘어서 소형 SUV 판매량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건 물론이고요. 글로벌 판매를 놓고 봐도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1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기아 브랜드 전체에서 스포티지 다음으로 많이 팔린 차가 바로 셀토스죠. 셀토스는 그만큼 글로벌 위상이 상당하고 기아 입장에서도 셀토스를 잘 만들어야 판매량도 계속 유지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기아 셀토스 풀체인지가 대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티저 이미지를 보면 차가 되게 커진 느낌이 듭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셀토스는 길이가 4390mm,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딱 소형 SUV 크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된 티저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예전의 4세대 스포티지만큼 이제는 준중형 SUV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차가 커진 느낌이에요. 사실 셀토스는 원래 처음 나올 때부터 소형 SUV 중에서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셀토스가 2019년에 처음 나왔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소형 SUV라고 하면 현대 코나, 기아 니로, 쌍용 티볼리 이런 차들이었어요. 작고 저렴한 실용적인 차들이기는 한데 그만큼 차의 공간이나 내장재의 고급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타야 되는 차들이었죠. 그래서 기아가 그 소형 SUV의 편견을 깨보겠다고 내놨던 게 바로 셀토스였습니다. 소형이어도 크기는 제일 크게, 실내 소재도 저렴해 보이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당시 셀토스는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컸을 뿐 아니라 그때 스포티지 4세대가 4480mm의 길이를 갖추고 있을 때니까 1세대 셀토스의 크기가 4390mm면 100mm도 차이 나지 않는 거죠. 살짝 하극상을 일으키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셀토스도 티저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소형 SUV들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를 갖춘 차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니로가 크기가 4420mm니까 아마도 니로보다는 크기가 살짝 더 크고 스포티지보다는 작은 대략 4400mm 후반에서 4500mm 초반의 길이를 갖춘 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전 세대 스포티지, 4세대 스포티지 더 볼드와 비슷한 크기의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준중형 SUV라고 말하던 수준의 차가 되는 거죠. 또 기아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동일 차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통 SUV 스타일의 셀토스를 강조했다고 해요. 지금 소형 SUV 시장에 기아 니로나 현대 코나나 쉐보레 트랙스 이런 차들이 있지만 이 차들은 사실 정통형 SUV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사실상 해치백 혹은 크로스오버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셀토스는 진짜 SUV다운 SUV 디자인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길이만 길어진 게 아니라 높이도 소형 SUV 중에서 가장 높은 차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디자인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에서 주간주행 등 DRL 디자인이 아주 독특합니다. 기아 특유의 별자리를 형상화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디자인을 적용해 놓고 있는데 이게 차체에 붙어있는 램프가 있고 그릴 쪽에 붙어있는 램프가 있습니다. 먼저 차체에 붙어있는 램프를 보면 수직으로 딱 고추 서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차의 기둥이나 뼈대처럼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차가 한층 더 견고해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놓은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DRL 램프가 그릴 쪽에도 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수직 형태의 디자인 디테일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램프는 그릴이 여기까지 위치한다는 그런 포지셔닝 램프로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차체 전면의 폭을 강조하는 DRL이 가장자리에 하나, 그릴의 폭을 강조하는 DRL이 안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차 폭을 강조하는 수직형 DRL 2개를 갖춘 디자인을 해놓고 있고요. 이번 신형 텔루라이드도 이런 식으로 세로형 두 줄 램프를 장착해놓고 있잖아요. 이제는 셀토스에도 이런 세로형 두 줄 램프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디자인이 기아 SUV의 패밀리룩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3줄짜리 램프 디테일이 또 더해져 있습니다. 와, 램프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죠? 아직 차가 완전히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3줄 램프 디자인을 해놓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기아가 내연기관차 시대의 패밀리룩 타이거 노즈 그릴을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는 더 확장해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호랑이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을 전면 디자인에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줄 램프가 아마도 호랑이 얼굴의 줄무늬나 호랑이가 발
발톱으로 핥힌 것 같은 스크래치를 형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 푸조도 사자를 형상하는 브랜드인데 여기에 이런 세 줄 디테일이 그런 의도로 똑같이 있거든요. 기아도 같은 고양이과 맹수를 이미지화하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같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전방을 비추는 헤드램프는 이 안쪽에 위아래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릴과 DRL 사이에 숨겨져 있는 디자인이죠. 기능을 하는 것들이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기능을 할 때만 드러난다는 BMW의 샤이테크 느낌이 이번 셀토스에도 적용돼 있네요. 사실 지금 기아의 디자인 총책임자, 디자인 센터장인 카림 하비브가 BMW에서 디자이너 커리어를 시작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BMW 수석 디자이너까지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BMW가 갖고 있는 특유의 디자인 철학이나 특징들이 기아에서도 조금씩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셀토스의 헤드램프, 아주 얇은 헤드램프 모듈이 두 구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라서 헤드램프가 켜져 있을 때도 확실히 최신의 차 느낌을 내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면에서 이 많은 램프 사이에서 방향지시등은 어디에 들어오나 이것도 궁금한데, 저희가 위장막 사진을 살펴봤을 때 두 줄 램프 전체가 방향지시등으로 켜집니다. 꽤 넓은 면적이 깜빡거리게 되는 건데요. 앞서가는 차 입장에서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봤을 때 살짝 눈이 아플 수도 있겠다, 눈뽕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방향지시등 램프를 과감하게 점등시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릴 디자인은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램프 쪽까지 확장되어 있는 그릴의 디자인 디테일이나 상단에서 내려다보는 이미지를 보면 수직형 디자인 무늬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LA 모터쇼에서 새로 공개됐던 기아 텔루라이드의 디자인 요소와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전면 디자인에서 베이비 텔루라이드 느낌이 들게끔 여러 요소들을 적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아직 많은 것을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됐습니다. 평소에는 차체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매끈해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잠금 해제를 할 때만 도어 핸들이 튀어나오도록 만든 형태인데요. 현대기아의 다른 차들처럼 뒤쪽만 팝업되는 형태인지 아니면 이 전체가 팝업되는 형태인지는 아직 알 수 없네요. 기아가 EV9 같은 고가형 차들에만 전체가 팝업되는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을 적용하는 걸 생각해보면 아마도 셀토스에는 EV3에 적용된 것 같은 뒤쪽이 팝업되는 도어 핸들이 장착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전자식 도어 핸들에 대해서 안전성 우려도 상당한데 그건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처럼 전자식 레치를 갖춘 차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문을 잡아당겼을 때 전자적으로 잠금이 해제돼서 문이 열리는 이런 형태가 위험하다는 거고요. 현대기아의 방식은 도어가 튀어나오는 건 전동이지만 실제로 문을 잡아당겨서 개방하는 건 물리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도어 핸들이 무조건 팝업이 되도록 하는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만약에 팝업이 되지 않아도 눌러서 강제로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만큼 안전하고 직관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히든 타입 도어 핸들 방식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저는 측면 디자인에서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것이 측면 윈도우 라인이 윈도우 라인부터 B필러나 C필러까지도 무광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야, 이런 건 유광 소재로 해줬으면 그래도 창문하고 이 라인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텐데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놓은 건 살짝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테일램프, 가장자리가 전면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딱 서 있어서 견고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테일램프가 뒤쪽 차체의 가장 끝단에 위치하면서 볼륨감을 강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셀토스가 딱딱 각진 정통 SUV 느낌을 강조하는 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차가 너무 투박해 보이지는 않도록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써놓은 걸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테일램프 형상은 EV5나 K4 같은 다른 기아 차들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형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길게 차체 안쪽까지 쭉 파고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살짝 끊기는 형태예요. 그래서 좌우 수직형 테일램프가 동떨어져 보이지 않게끔 처리를 해놓은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보니까 더더욱 EV4의 후면 디자인이 이해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차폭이 넓어 보이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성이 있도록 테일램프 디자인을 할 줄 알면서도 굳이 EV4는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뭐지? 약간 실험을 해보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후면의 인상을 좌우하는 테일램프 디자인은 아주 안정적인 형태고요. 방향지시등 램프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도 항상 이 자리에서 점등이 되도록 만들어놨고요. 또 범퍼 하단에는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디자인 디테일도 더해놓고 있어서 앞서 기아가 얘기한 정통형 SUV 스타일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어떠세요? 일단 저는 처음에 전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와, 이게 디자인이 왜 이렇게 화려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측면, 후면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는 나름 디자인의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기존 1세대 셀토스 대비해서 차가 훨씬 더 커지고 전통적인 SUV의 실루엣까지 더해지면서 차가 무난히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아 브랜드 전체에서 스포티지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바로 셀토스이기 때문에 판매량에 극심한 영향을 줄 만한 파격적인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난데 없는 디자인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신형 기아 셀토스 오늘 공개된 사진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실내라든지 파워트레인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마지막 차가 될 거라고 해요. 작년 현대차 그룹 인베스터 데이 발표에 따르면 내년 2분기부터 나오는 신차부터 신형 플레우스 커넥트 시스템이 탑재되기 때문에 1분기에 출시 예정인 셀토스에는 CCNC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야, 그러면 셀토스는 나오자마자 한 분기 만에 구형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저 같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플레우스 커넥트가 적용되는 아반떼나 투싼을 살 것 같은데, 현대기아는 뭔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있어서 과감한 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 파편화가 심하거든요. 레이, 니로, K9 같은 차들에는 아직도 OW 세대가 들어갑니다. CCNC도 산타페, 소렌토에 들어가는 거랑 EV3에 들어가는 거랑 EV5에 들어가는 거랑 기능이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 내년 2분기부터는 플레우스 커넥트가 나오죠. 그러면 내년부터 판매되는 신차들에는 3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2026년에 신차를 샀는데 시스템 경험이 다 다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대기아가 좀 적극적으로 다 같이 과감하게 플레우스 커넥트로 업데이트를 해주든지, 최소한 기존 세대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주고 기능들을 최신화해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제대로 알 수 없지만요,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P1, P2 2개 모터를 탑재한 현대기아의 TMED2 2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도 탑재될 수 있다고 해요. 전륜하고 후륜이 프로펠러 샤프트로 연결돼서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토요타의 E4 시스템처럼 후륜에 P4 모터를 따로 달아서 앞바퀴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돌리고 뒷바퀴는 전기 모터가 돌리고 이런 시스템이 탑재된다는 건데요. 물론 현대차가 2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발표 현장에서 이런 P4 모터 장착 방식의 사륜구동 하이브리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셀토스 탑재가 정식 발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런 전자식 사륜구동 하이브리드가 탑재된다면 진짜 전기 모터만으로 도심 주행의 거의 70% 이상이 가능한 그런 전기차급 주행이 가능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면 EV3 사지 왜 셀토스 사냐고요? 그래도 셀토스가 조금 더 크고 더 저렴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신형 기아 셀토스 티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15분에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서 정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공개된 기아 셀토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